스타학개론 안지용입니다. 오늘 스타학개론에서는요, 익숙하지만 또 볼 때마다 새로운 이 스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명웅 씨인데요. 아니 왜 새삼스럽게 스타학개론 이미 했지 않아? 라고 하는데, 오늘 다뤄볼 이명웅은요,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후 2주년이 된 이명웅의 이야기입니다. 2년을 총 망라해 봤는데 이명웅 씨가 진짜 이 업계에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꽤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명웅 2주년, 그가 만든 5가지 지각 변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명웅의 탄생입니다. 생일이 아닌데 탄생이란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워낙 임팩트가 강했으니까 탄생이라는 표현을 해봤고요. 2020년 3월 14일 미스터트롯 진에 올랐습니다. 시청률 35.7%. 향후 10년은 전 안 깨질 거라고 봅니다. 진짜 깨지기 힘들 거고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유례없는 시청률입니다. 그 앞전에 오디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2009년에 시작했고 2010년에 방송된 허각과 존박이 붙었던 슈퍼스타 K 시즌2 시청률이 18%였습니다. 그 2배예요, 2배. 그때만 해도 종편도 없을 시절이에요. 2010년은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채널도 늘어났고 OTT, SNS 엄청 많은데 35.7%? 이거는 누가 이렇게 소설을 써놔도 이거는 좀 과하다는 반응이 나올 만한 수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지각 변동은 트렌드를 바꿨다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로트를 하나의 장르화 시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트로트는 우리의 전통 가요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970년대 이전만 해도요, 웬만한 노래는 다 트로트였어요. 이후에 이제 포크부터 해서 발라드, 최근에 와서는 뭐 힙합 많은 장르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트로트는요, 노년층의 전유물이 됐어요. 마치 중장년층, 나이 드신 분들이 트로트를 듣는 것처럼. 와, 근데 이거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1960년에 20살이었으면 지금 70에서 80세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20살에도 트로트를 들었어요. 왜냐면 그 시기에는 장르 자체가 트로트 일색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보편적인 노래가 트로트였던 거지, 그분들이 트로트만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20, 30대 다른 거 듣다가 지금 연세 드셔서 60, 70대 되니까 갑자기 아이고 나 트로트가 좋아졌어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내가 젊을 때 듣던 그 장르의 노래를 편하게 또 듣고 있는 건데, 마치 요즘 세대들은 그거는 어르신들 듣는 노래, 우린 그런 거 안 들어 라는 식으로 치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편견을 이명웅이 깼습니다. 트로트는 락, 힙합, 발라드와 같은 하나의 장르라는 거예요. 음악적 장르. 중장년층이 그들만 듣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젊은 트로트라고 해서 젊은 층들도 굉장히 이런 트로트들을 많이 부르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트, 이 멜로디 라인뿐만 아니라 가사가 되게 좋아요. 유명한 트로트 곡을 보면은 전부 다 가사가 폐부를 찌릅니다. 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하는. 그렇듯 트로트를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매김하게 하고, 그리고 트로트가 세대를 구분짓는 장르가 아니라는 걸 이명웅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각 변동. 세대 간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자, 연로하신 부모가 있고 자식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주, 손녀 세대가 있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왜 침묵이 길어지는 순간 꽤 있지 않으세요? 왜냐면 세대 간의 공통사가 별로 없어요. 공통 부모를 찾기 어려운데 이명웅이 등장한 후에는 그 한 명을 갖고 모든 세대가 함께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명웅은 중장년층에게도 소구되는 동시에 가장 트렌디한 스타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부모 세대의 얘기를 꺼냈을 때 자식 세대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명웅의 얘기를 꺼내면은 자녀 세대들도 그가 누군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아는 거죠. 심지어 더 많이 합니다. 자녀 세대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아니야 라고 먼저 찝어줄 수 있다는 거죠.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 안에서 태어난 스타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찾아보면은요, 한 10년 정도 전에는 전 개그 콘서트가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요일 밤이 되면은 다음날 아침 월요일을 준비하면서 온 가족이 TV 앞에 둘러앉아서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개콘의 유행어가 유행어일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전 세대가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딱 단절이 됐는데
이명웅이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이 세대 간의 다리를 다시 놓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SNS를 기반으로 한 트로트 팬덤 가수의 탄생입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SNS 활용 안 하는 가수는 없죠. 하지만 이명웅처럼 활발하게 잘하는 가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웅 씨의 팬들, 중장년층이 많은데 이들 역시 이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굉장히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3월 15일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저희가 녹화 후에 공개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댓글로 많이 달려요. 지금은 몇 명이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하는데 여러분 3월 15일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구독자 131만 명,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조회수 12억 9천만 뷰, 그리고 팬클럽 영웅시대도 회원수가 17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자, 이명웅의 유튜브 1000만 뷰 조회수를 달성한 영상이 무려 32개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앞서서 녹화는 먼저 하면서 그래서 개수가 좀 더 적었는데 나중에 1000만 뷰 더 넘은 것 때문에 제가 많이 혼났거든요. 여러분 3월 15일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좀 혼나면은 위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 1000만 뷰 영상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얘기 안 하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바램, 울면서 후회하네, 히어로, 어느 날 문득 울면서 후회하네, 보랏빛 녀석, 미운 사랑, 일편단심 믿을래야, 노래는 나의 사랑, 보랏빛 녀석, 바램,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제 나만 믿어요, 두 주먹 계란말. 여러분 제가 숨 넘어갈 것 같아서 한 절반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2개입니다. 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산술적으로 한 번씩은 봤을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고요. 1000만 뷰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도요 3억 2천만 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건 뭐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이명웅이라는 가수 자체가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의 이런 이명웅 월드, 요즘을 이건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명웅 유니버스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는 팬들과 이명웅 씨가 어우러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세계관, 팬덤을 구축한 첫 번째 트로트 가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명웅 씨가 일으킨 세 번째 지각 변동으로 이런 이명웅의 세계관 완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선한 영향력입니다. 뭐 그동안도 많은 스타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역대 이렇게까지 팬덤이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스타와 동등한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적이 있었나 싶어요. 얼마 전 일단 울진 삼척 산불 돕기에 이명웅 씨가 1억 원을 쾌척을 했죠. 이게 개인적인 기부를 넘어서 정말로 많은 이들의 영향을 미친 게 17만 팬을 확보한 영웅시대가요. 각종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기부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 3월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 4,540여만 원, 2022년 8월 NGO 단체 희망을 파는 사람들의 성금 8억 9,668만 원, 그리고 2021년 8월 이명웅 생일을 맞아 2달간 모은 돈 2억 2,891만 원, 현금이 1억 7,863만 원, 물품 후원이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를 이번에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 2억 6천만 원을 기부. 이명웅 씨도 엄청 많은 금액을 내고 그동안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해왔는데 팬덤에서 내는 기부금 액수가 그걸 넘어요.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명웅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명웅 씨의 이름이 계속 회자가 되고 이명웅 씨가 펼친 선한 영향력의 결과물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팬덤 제가 그리고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팬덤 과거에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명웅이 일으킨 지각 변동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다른 가수를 견인하다입니다. 물론 데뷔는 빠르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거는
미스터트롯 진 발탁된 2020년 3월 14일 이후 이제 2년여 남짓인데 이명웅 씨가 혼자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명웅 씨가 걷는 그 발걸음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요. 일단 뭐 서른도시, 보랏빛 엽서가 발표 당시에는 이 반응이 크지 않았지만 이명웅 씨가 부르고 나서 완전 히트곡으로 탈바꿈됐고, 그래서 서른도시가 고마워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노래가 또 대박이 났어요. 서른도시 입장에서는 이명웅이란 존재가 정말로 그야말로 영웅에 가까울 겁니다. 후배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 작년 가을에 출시한 OST곡 사랑은 늘 도망가, 원곡을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이문세 씨였죠. 근데 이 명곡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제가 볼 때는 이 드라마 OST는요, 드라마 시청률, 드라마 인기까지 견인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명웅 씨가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들이 싹 다 뭐요? 역주행이 됩니다. 제가 아까 하다 숨차서 다 못했던 천만 영상 보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바램, 울면서 후회하네, 어느 날 문득, 뭐 보랏빛 역서, 1편 다시 민들레야, 노래는 나의 인생, 뭐 멋이 중한디, 사랑이 이런 건가요? 다 뭐예요? 다른 사람 노래입니다. 근데 이명웅 씨가 부르니까 이 노래와 원곡자들도 다시 주목을 받아요. 예전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간 트렌드를 다시 끄집어내고 그들 역시 다시금 대중들의 관심을 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인가요? 이명웅 씨 종편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시켜놨어요. TV조선이라는 채널은요, 사실상 이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미쳐서 아직도 종편 평균 시청률을 따지면 TV조선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종편 출신이면 사실 먼저 만들어진 지상파나 케이블 채널에서 의도적인 배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명웅 씨 다들 섭외하고 싶어서 안달이고, 심지어 지난해 말 이명웅 씨의 단독 첫 콘서트는 KBS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짚어봤는데요. 이 5가지를 다 망라해서 저는 이 키워드 하나가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건요, 지속성입니다. 사실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별. 수많은 별이 삽시간에 명멸합니다. 뜨고 져요. 어제의 스타가 내일 스타가 아닌 경우도 있고, 오늘의 무명이 내일 어마어마한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금방 실증을 느끼고 금방 잊어요. 그런데 이명웅 씨 2년 넘게 그 명성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순간 이명웅 씨보다 더 주목받은 스타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그 패턴과 페이스를 이어가면서 트렌드 자체를 바꾼 가수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명웅 씨의 2주년의 의미를 짚어봤고요. 이 기조가 3주년, 4주년 때도 이어지는지 저희 올드스타가 계속 쫓아가 보겠습니다.